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붙잡고도 싶었지. 못 붙잡네요. 예. 테슬라를 붙잡고 싶었으나 테슬라. 미친 듯이 저기로 달려가는데 중간에 진짜 목숨을 걸고 뛰어내린 거잖아요, 박종훈 팀장님은. 그렇죠. 그런 목숨을 건 걸고 수준이죠. 내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려야겠다 이렇게. 네, 그렇죠. 잘 가라. 이렇게. 그때는 목숨을 안 걸었는데 꼭 목숨 건 것 같아요. 지금은 제 기분이. 아니 다 이게 박종훈 팀장님이 내려서 예. 좀 더 가볍게 올라가라고 예, 배려해 주신 헐헐 거잖아요. 날아갑니다. 그 마음 예. 아주 잘 반영을 한 시장 움직임 테슬라에서 느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사실상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또 뭐 5천만 원 한다. 뭐 또 많으신 분들은 또 억 단위로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 정말 정말 소액주주, 예, 이러한 소액주주들은 이 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분산할 게 있어요? 0.01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수점에? 분산하게 되는 순간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는 정도의 네.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선택과 집중에 그러한 어떤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새? 저요? 루시드? 지금 리비안이었나 리비안? 일단 저는 리비안 오늘 리비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제가 리비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제가 뭐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이 뉴스를 좀 전달해드리고 데이터를 좀 전달해드리고 최대한 제가 많은 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짧은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사실상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많이 할애해야 할 부분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그쵸? 할애해야죠. 예,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테슬라를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지금의 테슬라가 어찌 보면은 앞으로 2025년에 여러 이제 모빌리티 산업을 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대장 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대장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의 FSD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FSD가 지난 밤에 업데이트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우리가 뭐 많은 뉴스를 제가 빠르게 좀 전달해드리고 그 FSD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판이 어떻게 지금 나왔는가 그 부분을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기술자들이나 여러 이제 그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많이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후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후기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만약에 야 이거 FSD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겠는데 만약에 미국 내에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 진짜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안에 있는 오늘 뭐 루시드, 리비안 같은 이러한 작은 전기차 기업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 외에도 여러 전장 기업들,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어떤 부품이나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우존스는 0.25%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또 최근에 또 다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매번 두세 번 정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지난 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가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살해를 당하는 당했죠. 당하는 살해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살해를 한 게 당했죠. 아니죠. 예. 살해를 당했는데 그 피의자가 영웅 칭송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부 보험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던졌죠. 사회에 던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보험 우리도 너무나도 크게 고통받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뭐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1.24% 상승했습니다. S&P 500 0.38%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6% 상승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맵이에요. 테슬라 6% 올랐고요. 지금 네. 종가 기준으로 아마존 2.4% 올랐고 구글 3.6%, 브로드컴이 11.2% 올랐습니다. 진짜
1,800조 원이 이제 넘었죠. 브로드컴 아니에요? 불어나컴. 주가가 불어나. 어디 뭐 요즘 과일을 다니시나 봐요. 요새 알잖아요. 산프로아틸에서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예, 드립력도 조금씩 이게 올라가요. 머리가, 예, 오늘은 예. 우리 귀빈정 밥도둑 삼형제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간장게장 한 번 더. 간장게장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먹어야죠, 간장게장은. 자, 그래서 네. 이러한 오늘 빅테크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엔비디아가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2%대 조정을 줬어요. 근데 마이너스 2%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을 주는,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제 조정 구간이 왔다. 네.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게 되면 일부 조정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엔비디아가 뭐 장중에 마이너스 2% 넘는 하락을 일부 보여주다 보니까 조정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뉴스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사실 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구글이 또 3.6% 올랐는데 최근 구글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양자 컴퓨팅이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트리거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따라서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도 뭐 60%, 70%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뭐 여러 아이온큐도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양자 컴퓨팅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보안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주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해서 팔로알토, 그리고 뭐 시놉시스는 뭐 좀 그 외에 이제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보안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드론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부 뭐 뉴욕, 뉴저지 부근에서 미확인 드론 물체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약간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빅테크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오늘 제가 장을 봤을 때는 빅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일부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동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이게 뭐 트리거가 있을까? 나올 만한 재료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일부 약간의 포모 현상 때문에 빅테크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뭐 테슬라에 관련돼선 FSD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어떤 밸류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을 헤드라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됐다라는 이야기, 대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일부 그 부양책 규모와 또 부양책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바짓가랭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중국 그 주식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뉴스를 쭉 볼 텐데요. 미확인 드론 출몰에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관세 정책 우려에 따른 미국 제조업이 일부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경제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그 야덴 리서치의 야덴이가 12월에 FOMC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FSD 최신 버전 후기를 제가 시간이 되겠죠? 예, 최신 버전 후기가 정말 긴데 빠르게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일부 뭐 유가는 지금 10년 국채금리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좀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최근에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는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한 모습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뭐 4.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TI 기준으로 70.6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약한 소비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2%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이 조정 영역에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상 지금 뭐 일부 뉴스는 또 브로드컴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제2의 엔비디아가 이제 브로드컴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도 브로드컴에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또 저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7,600달러까지 솟았습니다. 네, 장중에. 자, 지금 제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근데 허니웰이라는 기업인데요. 항공우주 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실 수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또 디램 시장에서 우리가 꼭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제가 실시간 제가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월모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이키가 또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일부 뭐 레스토랑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최근에 크루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카니발에 대한 실적 발표도 우리가 조금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중국의 11월 은행 대출 둔화 지표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뭐 부양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부양책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은행 대출 둔화가 되고 물론 12월 또는 내년 1월까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은행 대출 둔화 자체가 GDP의 성장률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에서 뭐 목표치로 하고 있는 그런 GDP를 얼만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분명히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부양책이 나오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나오게 되면서 관세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 때문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증가가 오고 있고 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 전망이 약화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부양책 규모 그리고 그 성격이 중요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전병서 소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왜 이 중국 관련한 부양책이 지금 숫자로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는 반영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 내년 3월? 그러니까 봄쯤 되면은 아마 숫자로 좀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이미 올라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7개월 정도 앞서는 우리 박종훈 그렇죠. 선생님. 저는 사실 아주 소량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량.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 하면 요건데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체 하면 요건데 요 한 4분의 1마디 뭐 5분의 1마디 정도 요 정도인데 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의지가 보인다. 과거에 사실상 중국이 그 빅테크 중심 알리바바부터 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뭐 교육 관련된 그런 기업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크게 훼손이 됐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국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려질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의지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고
지금의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 경기 자체를 중국 그 부양책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쵸. 부분. 뭐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부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또는 이 중국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좀 전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제 의지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기업들 저는 지금 뭐 너무 우리가 앞서서 투자하기보다도 조금은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네. 한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어떤 여러 어떤 경기의 사이클을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 저점이긴 맞거든요. 네. 물론 과거와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은 다르죠. 환경 자체가 다른 건 맞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사이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저평가 국면에는 있다.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보면서 중국 시장만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발바닥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바닥을 잡을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는 이런 경제 데이터, 매크로 지표를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짚어드리지만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죠. 아직까지 좀 맞아요. 아직 신뢰가 안 되겠어? 되니,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투자의 그 어떤 선택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네. 예,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차츰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S&P 500의 흐름인데 예, 와, 테슬라 진짜 대단하네. 50%나 50% 가까이 올랐죠. 예,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그러면은 우리 우리 음. 박 팀장님 50%를 못 먹은 거잖아요. 아니요, 조금 초반에 5% 먹었어요. 5% 너무 슬 5% 먹었습니다. 네. 자, 자꾸 놀려서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나는 걸 어떻게? 자. 아니 본인이 당당하게 너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유. 저는 정리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야, 역시 잘 정리했네. 그랬는데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될 줄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나오더니 손이 안 가더라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지난 한 달간 S&P 500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의 변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지난 이제 미 대선이 11월 5일 날 이루어졌고 오늘이 이제 12월 15일이니까 뭐 주말도 빼고 나면 뭐 거진 뭐 한 20 며칠 이제 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날짜를 보게 되면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업들이 올라갔나가 결국에는 이게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9.8% 지난 한 달간입니다. 9.8%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 애플 9%. 자,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6% 올랐는데 테슬라가 47%.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많이 작용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최근에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12.5%를 기록하고 있고 메타 8.8% 결국에는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쏠림이 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테마나 일부 뭐 그러한 기업들도 분명히 큰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 이후는 빅테크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여전히 4.4%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 정책에 따른 여러 미국의 경기 변화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려의 변화는 일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특히나 중국에 2018년도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일부 인플레이션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튀어 오르면 경기에 민감한 러셀 2000 지수나 러셀 2000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아무래도 부침이 좀 될 것이고 예, 자금 조달이나 차입 비용에 대한 그리고 금리 정책 자체가 동결이나 또는 일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여러 데이터를 보면서 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테마주들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도 있고 드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자, 이러한 거는 또 개별적으로 그냥 테마주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일단 한 달 동안의 어떤 흐름은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뭐 제가 금리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중이에요 이제. 예, 금리야 뭐. 예. 자, 뉴욕에서 예, 미스터리 드론 출몰. UFO 아니에요 UFO?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뉴스 나오면 우리는 늘
선명도가 좋지 않은 네. 이러한 뿌연 사진만 보다 끝나잖아요. 요즘에 사실 카메라 기술도 너무너무 좋고 예, 선명도도 좋은데 왜 우리가 보는 그림은 항상 이렇게 뿌열까? 저는 이런 그럴까요? 생각이 들고요. 가끔 달 사진을 정말 100배 줌으로 해가지고 달의 표면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뿌연한 예, 그러한 사진을 보고 있다. 네. 이게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 뉴욕 동부 지역의 동부 해안 쪽에 신비한 물체가 최근에 많이 들어섰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좀 거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쪽 오하이오주에서도 드론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가 약 1시간 동안 폐쇄가 됐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저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사실 드론에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인가요? 네. 차남. 차남이 네. 드론 회사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드론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자, 이러다 보니까 일부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뉴욕 뉴저지 상공의 비행 물체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팔란티어가 또 협업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찾아내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팔란티어가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팔란티어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시장에서 좀 꿈틀댈 수 있다. 그 부분 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트럼프 이야기인데요. 자, 소프트뱅크 CEO, 마사요시. 예, 손정희 회장이죠. 예, 손 마사요시, 이름이 마사요시였어요? 마사요시. 예.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방문했습니다. 예, 방문을 하게 되면서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5조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투자금을 이제 미국 대통령 만나면서 내가 여기다 투자할게.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투자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디냐? AI죠, 당연히. 예, ARM의 또 최대 주주로서 또 AI 구축에 집중될 예정이고 미국 내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투자, 14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는 결국에 AI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일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또 넘어가는지는 우리 향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임박되면서 미 제조업 활동이 12월에 활동은 12월에 좀 위축이 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을 만약에 많은 우리가 지금 통상 정책으로서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고 하게 되면 원자재 수입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될 우려가 있고 네. 자,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원자재 수입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되면 왜냐하면 일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광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관세를 또 높이는 또 보복 관세를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생산량이 4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특히나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49.7에서 48.3으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월 공장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2020년 5월 이후로 최저 수준인 46.0을 기록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그 가격적인 부분을 좀 자극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금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12월 FOMC를 우리가 굳이 금리 인하를 해서 너무나도 버블을 부추기는 그러한 어떤 방향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드 야데니가 연준이 12월 FOMC인데 FCMC로 제가 자, 그래서 눈이 침침하니까 이거 O로 보였나 봐요. 네. 예. 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경제가 강력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네.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지금의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거나 너무나도 우리가 소비가 너무나 강해서 지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은 이제 월가의 어떤 전문가분들 또는 분석가분들은 이번 FOMC 12월에 따라서 오히려 좀 약간 상반되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강력한 경제 데이터 그리고 GDP 증가 3.3%또 이야기를 했었죠. 뭐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제가 체크를 못 해봤지만 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3.3%였는데 뭐 그 부분 그리고 강력한 노동시장, 주식, 금, 비트코인, 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법으로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고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목표치 2%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보였지만 연준이 만약에 1월이 되면 사실상 또 너무 늦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차이가요? 그렇죠. 너무 늦고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빠르게 이 부분을 좀 잡지 않으면 1월 금리 동결을 시키고 2월 달까지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과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새해를 맞아서 사실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세금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큰 돈으로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에 포트폴리오 재조정한다든지 매도를 하신 분들 또는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도 22%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쌓았던 수익을 전부 다 현금화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매도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네. 자, 이러한 의견도 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붕괴되어 사악한 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아주 강력한 워딩으로 자, 에드 야데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무섭게 얘기하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또는 금리 동결 아니면 내년에 2025년에 대한 방향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또 연초가 되면 또 S&P 500에 대한 목표치가 또 수정이 되고 바뀌기도 하고 이제 IB에서 많은 이제 전망치가 나와서 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12월은 아마도 산타랠리가 그래도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많은 수익 실현하는 그런 매물들도 상당히 좀 나올 것으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SD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어때요? 너무 좋대요. 직접 가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진짜 타보고 어떤지. 싶어요. 저도 타보고 싶은데. 미국 가서 예, 일단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가장 최신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13.2.1 예, FSD 이게 아마 지금 시간단위로 보면 아마 딱 지난 날에 하루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나온지. 테슬라 자율주행 실제 후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글쓴이가 이분이에요. 지금 전기차 애호가 모터스포츠 기술 전문가. 자, 이분께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 FSD를 살면서 70마일 정도 운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그 전 모델은 2,000마일 정도 실제로 주행을 하게 되면서 2,000마일을 실제 주행했는데 본인은 단 2번의 이탈이 있었다. 네, 자율주행에서 이탈이 있었고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개입을 했겠죠.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버전으로 70마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 이동 경로가 아마 지금 혹시나 LA 계신 분들은 이 이동 경로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LA 국제공항부터 칼라바사스 더 스탠드 레스토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 왕복으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로 공사가 있었고 차선이 일부 폐쇄가 된 부분이 있었고 또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었고 또 교통량이 많았고 또 레스토랑 근처 도로가 일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너무 흥미롭게 그 부분을 운전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부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커브 부분에선 아마 지난 FSD를 쓰셨던 분들은 일부 동의할 수도 있지만은 커브를 할 때
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러한 이제 보도블록 같은 거를 긁고 지나가는 일부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휠이 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부드럽게 작동이 됐다. 과거에는 사실상 이걸 맞추기 위해서 시소리 현상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맞아요.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스스로 궤도를 좀 변경을 하게 되면서 사람 운전자와 비슷한 행동을 모방했다라고 해서 만족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버전보다 더 부드러운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전보다 시내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가속하는데 더 나은 성능을 보였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속도 부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일부 사실 제한 속도가 만약에 뭐 50마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50마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조금 내가 추월을 하거나 네.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되거나 여러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그래서 50마일이지만 노력을 한다는 게 뭐예요? 50마일 이상 더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과거의 모델보다 약간은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차선 변경이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전했을 때와 차량 변경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러한 또 평가를 내놨습니다. 제가 제 차에 그 크루즈 모드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저는 이제 보통 길 막힐 때 크루즈 모드를 쓰고 사실 길이 뻥뻥 뚫릴 때는 그게 무서워요. 왜냐면 이 친구가 속도를 제가 막 제한을 80으로 해놓으면은 자기 맘대로 웅 갔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팍 멈추고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지 않고. 근데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 버금가게. 근데 그 사람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좀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맞아. 급정거와 급충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레이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좀 이제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운전을 한다라는 건데 진짜 미국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좀 한번 이 후기를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동 경로를 보니까 여기 좀 차 없는 곳 아니에요 또? 아니 여기 그 공항 근처는 차가 엄청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뭐 그 지역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가봤는데 일단 그 헬 구간이 있습니다. 그냥 매번 막혀 있는데 계속 교통 체증하는 구간인데 제가 약간 지금 까먹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사실상 그 공항부터 해가지고 그 도심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양자이시나 뭐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경부 타는 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또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뭐 일부 있었다고 해요. 이때는. 그래서 속도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일치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추월을 할 때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는 약간 안 지켜진다라고 봐야 되나? 이게 고속도로 보게 되면 가장 1차선, 가장 안쪽은 어찌 보면은 추월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뭐해서 그냥 표준 속도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시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월을 하게 되면은 가장 왼쪽으로 가서 추월을 하고 있고, 추월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이제 옮기는, 하여튼 그러한 이제, 여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추월 차선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왼쪽 차선에 머무른다는 느낌. 그러니까 추월 차선이죠. 왼쪽 차선이니까 가장 왼쪽 차선인데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월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추월이 끝났는데도 계속 거기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게 인식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많이 미국도 없어요. 같은 법이에요? 제가 유럽을 요번에 갔었잖아요. 네네. 유럽 갔었는데 추월 차선에 오래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빵빵거리면 왜 또 빵빵거리냐고 왜 빵빵거리? 나 지금 130km, 120km 가고 있는데 왜 빵빵거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는 엄청 뒤에서 뭐라고 해요. 막 헤드라이트 켜고 나와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차선 갔다가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옮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합의하에 또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FSD 후방 카메라, 후방 인식을 좀 더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도로 상황이 좀 안전할 때는 추월 차선을 좀 능동적으로 좀 벗어나는 기능도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추월에 대해서 이분께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속도 차이에 관계없이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
이 FSD가 속도를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감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트럭으로 인해서 옆에 좌우가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속도가 일부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지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줄면서 내가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 혹시나 뒤에서 나를 박진 않을까? 뭐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번 업데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때 보기는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지만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면 녹색 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가질 않습니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서. 원래 일시 정지하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제 법이죠? 빨간불이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으니까 가야 되는데 네. 일부 FSD가 진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한 번 발생했다. 본인이 이제 이번에 운전하면서 그래서 차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몇 초간 자기가 좀 기다린 후에 자기가 이제 엑셀을 밟고 움직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테슬라 AI 팀에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또 얼만큼 부드러웠나 했을 때 너무나도 부드럽게 이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감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사람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지고 출구의 경사로 같은 경우에서 이전 모델에 비해 반응이 너무 빨라져서 이미 벌써 움직이면서 궤도를 잡고 커브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이 워낙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차선이 만약에 2차선 도로가 이제 2차선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폐쇄가 되면 차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선이 폐쇄가 되면 일부 콘으로 이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작업자가 표지판을 서행이라고 딱 띄니까 바로 자동차가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서행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표시를 인식을 하고 바로 그냥 뭐 사람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너무나도 난 인상적이었다. 지금 막 로나르드 영상을 보여줘. 근데 저희도 영상이요? 네. 영상을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유튜브 찾으면 나오고.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기능만 개선이 되면 완벽하다. 자, 그리고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FSD를 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광범위하게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미국에 얼마 전에 가셨을 때 네. 그 계속 지금 레벨이 12인가요? 지금 버전이 12인가요? 지금 13일 거예요. 13.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최측근이 저한테 그 테슬라 FSD가 버전이 몇 버전이냐고 그래서 몰라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미국 주식 방송을 할 수 있냐고. 13인데 13을 경험하셨는지 12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남우 교수님께서 정말 놀라웠다고 하셨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저희 메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할애한 이유는 네. 지금 미국 테슬라의 여러 모빌리티, 그렇죠. 뭐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얼만큼 빨리 올 수 있을까? 네. 또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FSD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영상으로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테슬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사실 약간 조금 무서운 것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 이야기하면은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혼나니까 어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